책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주입니다. 요즘에 영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많은 것들, 그 스트레스와 압박과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것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오랜만에 각 잡고 앉아서 뭔가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뭐 대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대학원의 공부는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막 통과해야 되고 이런 식의 공부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도 하고,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여기에서 오는 좀 아쉬움도 있고, 일단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옛날에 영어를 진짜 열심히 했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가집을 피 흘리기를 했던 순간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20대 때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 타고 다니면서 내 수입의 뭐 거의 한 30% 정도를 영어 공부하겠다고 정말 아낌없이 썼던 그런 시간. 그리고 대학원 입학해서 그때 대학원 입학 조건이 일을 내려놓고 오는 거였어요. 풀타임 스튜던트로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 학교였고, 이제 거의 외국에 나가는 거랑 동일한 환경에 그런 어떤 학습 커리큘럼이 제공이 돼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정말 가고 싶은 그런 학교였거든요. 어쨌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2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면서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것까지는 잘했어. 근데 언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내 목적과 의도였어. 그죠? 그러면은 졸업하고 나서도 그 영어를 잘하는 목적과 의도를 내가 유지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고. 그때 졸업할 때쯤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어 프레젠터로 영어 이제 그 옥스퍼드라는 출판사 대학에서 그 발간하는 교재들 그런 거를 수입해서 원어민들 대상으로 프레젠터 교육하는 그런 포지션이었고, 또 하나는 윤 선생이라는 영어 교육 회사에서 교육팀이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내 생각에는 뭔가 이 회사가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이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알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거품 낀 결정을 한 거지.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영어 교육 기업인데 그렇게까지 영어 쓸 일이 없을까?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이전에 2년 이상을 내가 정말 갈아 넣어서 거기까지 끌어올렸던 내 영어 실력이 다 개박살이 났어. 왜? 영어 쓸 일이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면 오히려 좀 재수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동안 내가 많은 시간과 돈과 진짜 엄청나게 많은 대가집을 해서 만들었던 영어 실력을 다 거의 잃어버리는,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의 그런 수준이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다가 내 학원을 인수를 하면서 나왔는데, 여기서 또 뭐가 잘못됐냐면 내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거랑 내가 잘 가르치는 것도 별개야 이런 거예요. 피아노 연주자가 내 개인 연주에 연습을 하는 거랑 이 누군가를 잘 치도록 가르치는 건 별개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를 보면 또 이제 내가 남을 잘 가르치는 거는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때 또 뭘 했냐면, 학원을 인수하고 나서 바로 대학에서 또 겸임교수로 강의를 했는데, 또 강의하는 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 학원 업무 집중하고 집에 와서는 새벽 막 3, 4시까지 매일 강의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영어가 다 점점 다시 원래 자리로 계속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쨌건 한 학원 10년을 했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영어를 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시험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냥 간단한 영어를 할 때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시험이라는 어떤 그런 목표 앞에서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게 다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뭔가 자기가 원한다고 하는데 그 원하는 걸 꾸준하게 그 방향으로 지속하면서, 여기서 한 번만 잘한 게 아니라 업데이트, 그러니까 자기 하이라이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자기가 목적한 그 의도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왜? 중간에 사람이 자꾸 자기 목표가 바뀌고, 중간에 사람이 자꾸 자기 원래 처음 목표가 뭐였는지 잊어버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그 무언가의 마음을 뺏기고, 이 무언가의 마음을 뺏겼는데 이 방향이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좀 요즘에 다시 깊게 깨닫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일단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네 가지 시험을 보는데,
이 IELTS라는 시험이 대부분 이제 학업적인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라이팅에는 좀 아카데믹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대학원 다닐 때 영어로 작품도 쓰고 했지만 너무 오래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게 약간 다시 새로 시작되는 기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학원에 일할 때 원어민 친구들이 그 미국에서 온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친절하면 낮은 반을 가르치게 해요. 왜? 친절한 사람들이 그 초급반은 쉽게 말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 유창하게 막 자기 원래 그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는 애들이 아니라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애들한테 레벨, 낮은 레벨 반을 주다 보니까 계속 낮은 레벨 반을 가르치면 걔는 자기 원업이 있는데 자기 원래 영어 실력을 쓸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학생들하고 맨날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친구 하나가 자기 가족이랑 전화했는데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애기처럼 말해? 너 말이 너무 애기 같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랬어 저한테. I'm losing my words. 나 말이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원어민이라고 해도 자기 원래 쓰던 언어 레벨을 유지하지 않으면 영어는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안 쓰면 무조건 줄어드는구나를 알지만 나도 그걸 지키지 못했구나. 일단 여기에 대한 아쉬움과 반성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내심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건 많아. 뭐 예를 들어 챗GPT한테 별의별 걸 다 물어본단 말이죠. 뭐 돈 버는 법, 뭐 영어 잘하는 법,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클로징 잘하는 법. 모든 방법은 다 물어봐. 근데 뭐를 안 해? 물어보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해. 그래서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 인내심이 필요해. 근데 인내심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자. 이게 시험 본 거, 이거 말고 지금 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영역별로 시험 보고 매일 이렇게 지금 점수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 시험을 보고 기록을 하는데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이 네 개를 하루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 하루에. 그래서 listening, reading, writing 붙여서 보고 스피킹만 따로 떼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앉아서 꼬박 거의 2시간 반을 앉아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런 걸 해본 일이 없단 말이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되게 챌린징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매일 내가 실전처럼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꼬박 1시간 반을 앉아서 리스닝, 리딩 시험 보는 것도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여기다 내가 라이팅까지 붙여서 봐야 된다니까 이 자체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은 이게 계속 인내의 과정이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살을 빼든 내가 영어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결과를 만드는 건 오랜 연속적인 인내의 지속인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자꾸 쉬운 걸 찾는 거야. 근데 나도 시험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쉽게 빠르게 돈 버는 방법 내가 아무리 없다고 얘기를 해도 자꾸 그걸 찾는단 말이야. 유튜브에서 찾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쇼츠 3분짜리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되게 멍청한 생각이란 말이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3분짜리 영상에서 아니면 챗GPT가 던져주는 그런 공짜 정보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근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똑같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 시간은 촉박하고 뭔가 이 시험은 내가 옛날에 봤던 시험하고 달라. 이해를 했으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이해를 못했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이해와 점수가 상관없이 따로 놀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 시험의 로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나도 정보를 찾아봤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시험 봤던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아니면 챗 GPT가 분석한 시험 유형이라든지. 근데 뭘 깨달았냐면 여기서 딱 3가지를 깨달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잘하는 방법은 준비하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빨리 들어가서 주제 파악하는 거. 빨리 들어가서 현재 내 꼬라지, 내 수준이 어디인지 빨리 진단하고 지금 내 상태가 매우 안 좋구나.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여기다 완전 내가 집중적으로 넣어야겠다. 예를 들어 한 IELTS 선생님이 하루 8시간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8시간을 어떻게 공부해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시험 한 세트를 보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더라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번의 시험을 더 보고 나니까 이 시험은 올스탑하고 무조건 여기 올인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내가 목표한 기간 안에 절대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건 시험을 빨리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주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를 잘하는 방법은 빨리 들어가 주제 파악하는 거. 빨리 들어가서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멘토님 말씀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항상 멘토님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10배의 법칙이 창의력이다. 그래서 뭔가를 잘하는 방법은 양에서 질이 나온다. 질이 양에서 되어진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시험도 똑같더라고. 영어 시험도 내가 시험을 보면 볼수록 그 시험에 내가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실력이 는다는 게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전에 들어가서 많이 내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시험에 익숙해지고 뭔가 내가 이 시험에 적합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접근 방법을 찾는다고 할까?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막 유튜브라든지 뭐 쇼츠라든지 막 이런 인터넷에서 누가 나와서 돈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막 이런 자랑, 이런 성공담 나누잖아. 그죠? 근데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 사람 성공이랑 본인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저 사람 성공한 건 저 사람 얘기고 저 사람 성공한 걸 사후 해석해서 나한테 적용할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이미 다 끝난 그것도 일회성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낸 결과를 그거를 사후 해석한 걸 가지고 가져와서 자기가 그대로 하면 똑같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유튜브에 강의파리들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다 사후 해석이라고. 본인이 돌아가서 똑같이 다시 그 시점에 가도 똑같은 결과를 못 만들어낸다고. 왜? 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상관관계로 만들어지는 거고 돈을 번다는 건 무조건 운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당연히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운이라는 게 작용해야 된다고. 근데 운은 똑같은 사람이 돌아가도 똑같이 작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진짜 깊게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방법을 찾다가 챗 GPT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챗 GPT한테 이런 방법, 이런 어떤 접근법이 과연 이 시험에 어떤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랑 맞냐를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멍청해지는 게 챗 GPT를 사람들이 AI를 너무 의존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과연 챗 GPT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과 내가 추측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느낌, 아니면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세운 가설이 얘의 분석에도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맞는 방법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실험도 안 하고 내가 아무런 가설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진짜 챗 GPT한테 마치 과외받듯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걸 물어봤거든요. 공부한 거에 대한 이제 결과에 대한 분석을 내가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멍청한 질문을 일부러 해봤어.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너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 세일즈 멘트 만들어줘, 아니면은 돈 버는 방법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공짜로 심지어 AI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판단이라든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가 걸린 걸 마치 도박하듯이 AI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려는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내가 또 물어봤어. 그러면 네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정말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AI가 답변하는데 자기가 알려주는 거로 사실은 되지 않는데. 왜? 정보를 아는 것, 지식을 취하는 것, 방법을 아는 거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변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려줘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막상 짧은 기간 안에 뭔가 프레셔를 느끼는 영역에 들어가니까 나도 그 멍청한 짓을 초반에는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내가 지금 되게 멍청한 시간을 쓰고 있구나를 깨닫고 내가 가설을 세우고 내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AI랑 협력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AI를 내가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어. 근데 얘한테 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긴다거나 AI한테 마치 얘가 나의 뭐 진짜 뭐라고 할까? 점쟁이 찾아가듯이 AI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질문자가 멍청하면 AI 답변은 멍청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했던 제일 멍청한 질문이 그걸 물어봤어, AI한테. 1년 안에 나 원어민처럼 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줘. AI한테 불가능한 걸 질문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AI는 이렇게 말해. 어렵지만 이렇게 해라. 근데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게 하루에 뭐 한 8, 7시간, 뭐 4, 5시간을 1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라는 건데 그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까? 절대 안 된다고. 예전에 내가 처음에 영어 공부 시작할 때 진짜 하루에 3, 4시간 이상을 1년 반 정도는 진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빠른 기간 안에 영어가 빨리 늘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영어가 늘었나 보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썼고 10배 법칙인 거죠. 그리고
문장을 그냥 싹 다 외워버렸어. 뭔가 영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느낌은 안 오는데 문장을 싹 다 외워버렸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영어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원어민 인터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대학원 입학할 때 나 이제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데 대학원 입학 인터뷰를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다니던 그 삼육이라는 학원에서 졸업하려면 졸업 인터뷰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영어로 꽤 능숙하게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안에 강제로 나를 밀어 넣어서 그때 했던 게 그냥 싹 다 외워버린 거야. 영어를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장 빠르게 잘하는 방법은 영어에 우리나라랑 영어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를 쓸 때 우리가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랑 모국어 쓸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르다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잘하는 방법은 그냥 영어를 외우는 거야. 어순의 차이점을 인지하면서 영어 문장을 외우는 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다. 기술이 발달하면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이제 번역기 나왔으니까 영어 할 필요 없다. 야, 이제 AI가 우리 일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해줄 거니까 이제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대학 갈 필요도 없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편리성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 더 줄어들었네. 그러면 내가 인간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더 내가 보완해야 될까? 내가 인간다움을 더 나의 강점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뭘 더 내가 집중해야 될까 하고, 기술이 우리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직업의 영역을 더 많이, 걔네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기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 강점을 내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계속 찾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런 거야. 내가 유튜브에 물어보고 AI에 물어봤는데 그게 본인 지식이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걸 하냐고. 안 하잖아.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건 내가 예언이에요, 딱 양극화가 심해질 건데, 부자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인간다움을 더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계속 찾고 배우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계속 그 어떤 배움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딱 전형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할 필요 없다. 왜? 게으르거든. 그리고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편안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노력해서 얻은 걸 나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손가락 몇 번만 까딱까딱해서 똑같은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되게, 내가 올라갈 자신은 없는데 쟤네가 노력한 게 나랑 같아진다고 하면 되게 내가 이득 보는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고. 번역기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학부모가 예전에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 근데 내가 1000% 동의했을 거. 왜? 학원은 그전부터 다닐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왜 보낸 거야? 내가 가르칠 능력이 안 되고 내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돈 내고 레버리지 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발언을 했나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우선순위가 방학 되면 애들 공부를 다 쉬어. 학원비를 싹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놀러를 가. 그래서 어떤 지출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평소에 그 돈을 그렇게 쓰고 싶은 건데, 어떤 그 자본 배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소에는 공부시켰던 거를 방학이면 공부를 다 끊고 자기가 어떤 그 원래 하고 싶은 거기에다 그 돈을, 자본을 투입한다고. 근데 보통의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 보통의 애들은 방학이면 평소 본인이 부족했던 걸 훨씬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쓰는데, 그 집 아이들은 방학이면 공부가 끊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학기 끝나고, 방학 끝나고 학기가 돼서 돌아왔는데 습관도 깨졌고 공부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돌아와서 훨씬 어렵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계속 엇박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편리성만을 쫓는 전형적인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와 마인드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앞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 특히나 영어에 대해서 영어를 뭐 배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안 배우겠다는 거는 내가 고급 정보를 앞으로 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고, 한국으로 내가 앞으로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내 경험의 한계치를 한국으로 제한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나는 절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뭔가를 크게 생각하거나 크게 꿈꿔볼 마음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영어가 물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뭐 학원을 보내거나 영어를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막상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 영어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근데 내 생각은 이래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걸 바라면
부모가 먼저 영어를 잘하고 아이를 그냥 그 환경에 노출시켜 놓거나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들어서 영어를 필요하게 만들거나 강제로 학원을 보내서 예를 들어 학원에서 늘릴 수 있는 그게 한계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해외 연수를 보내야 되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연수를 아이들이 많이 갔다 와요. 갔다 오면 실제로 많이 늘어서 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환경이 돌아와서 사는 환경이 한국이잖아. 그러면 연수 갔다 온 것도 소용 없어지고 내가 심지어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어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살면 그 영어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내가 대학원 가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어에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영어를 안 쓴 단절의 기간이 생기니까 영어가 다시 툭 떨어진 것처럼 똑같다고. 그래서 차라리 뭔가 여기서 우리 아이가 영어 실력이 늘린 상태에서 경험을 시키기 위해 나간다거나 뭔가 영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유지시켜 주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그 애들의 학원비에 그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학원비를 그렇게 계속해서 쏟아붓기보다는 특히 전 과목 다 학원 돌리는 거 그 돈으로 부모들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아,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나도 되고 싶은 그 롤모델이 돼서 그 롤모델이 돼주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큰 역할과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를 막 그렇게 뺑이 돌리고 학원을 억지로 보내는 대신에. 그래서 오늘은 영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술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떤 그 성실히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라든지 뭔가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정보의 접근성은 쉽지만 본인이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의 삶은 앞으로 더 간극이 격차가 커지겠구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느껴요. 오늘은 그래서 영어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쉽게 빠르게 얻어지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고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방법은 그냥 빨리 들어가서 빨리 주제 파악하고 10배의 법칙으로 그 어떤 노력의 양과 연습의 양을 밀어붙이는 게 가장 빠르게 그걸 잘하게 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살아가는 내내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 앞으로 미래에 엄청나게 다른 가능성, 그 가능성의 정도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영어라는 것에 항상 나를 조금이라도 연결시키고 조금이라도 노출시키고 조금이라도 영어라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내 삶 안에서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한테 그 막 억지로 그 모든 학원비를 올인하는 대신 학원비는 늘 말하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거든. 그 돈의 일부라도 가져와서 부모들이 먼저 자기가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한테 롤모델이 되라. 이게 정말 부모로서 자녀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혜택이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